노력 중이시구나. 저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웃을 일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가도 뭔가 제 스터디움이 오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괜히 웃어요. 피식피식 웃는데 그게 진짜 웃긴 생각이 들어서 웃을 때도 있지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그래 차라리 실성한 사람처럼 웃자 라고 생각하면서 웃을 때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공부하는 거는 너무 재미없거든요. 오늘 한 친구가 저한테 공부 내가 대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신해줄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공부하는 게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을 하는 거는 재밌을 수도 있는데 입시를 준비하는 게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겠습니까? 피가 말리죠. 그리고 재밌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저는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냐면 오랜만에 이제 어제까지 사실은 제가 생일 후유증이라고 하죠. 생일 파티를 하고 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잠시 이렇게 마음이 들떠서 계속 쉬다가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그 책상 앞에 앉아도 오래 못 앉아 있고 자꾸 딴 생각이 들고 그 휴가 동안 했던 얘기들이 들고 이래서 그랬는데 오늘은 드디어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어요. 물론 계획보다는 좀 늦어졌죠. 한 6시 반쯤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한 7시 40분 이때쯤 일어나서 씻고 이렇게 밥 먹고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9시쯤 됐더라고요. 9시쯤 되었는데 그래도 재밌게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요. 열심히 해는 상태에서 물론 역시 항상 그랬던 것처럼 뭐 계획했던 대로 다 순탄하게 되진 않았죠. 그렇지만 오랜만이라고 해봤자 뭐 4일 5일 만이겠지. 오랜만에 이제 제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쭉 하니까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사실은 생각나는 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많은 생각들을 안 했을 때 떠오르는 시도 이런저런 얘기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예전에 제가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를 봤을 때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시는 우리나라 시가 아니었네요. 잠깐만요. 이 시가 어디 갔지? 아르레드 디 수자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우리나라의 류시화 시인이신가요? 이분이 한국말로 잘 엮어주셨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아르레드 디 수자.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다른 행들은 다 공감을 하겠는데요. 전 네 번째 행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라는 소리입니까? 말라는 소리입니까? 아니, 일을 하다가, 물론 저는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일을 하다가 정말 정말 힘들죠, 당연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그때, 그나마 나를 버티는 게, 그래도 이걸 해서 카드빚도 갚고, 핸드폰 요금도 내고, 집세도 내고, 그러려고 간신히 하는 거지.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는 거는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은, 저같이 낭만이 없는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 근데, 음, 다른 것들은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 춤추라. 여러분들은 어떨 때 춤을 추십니까? 뭐, 여기서 직업이 댄서인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은 좀 논외로 하겠지만, 기분 좋을 때 보통 춤도 추고 싶고, 노래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뭐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춤춘다는 그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일단 쳐다보거든요. 뭐 클럽 같은 데서는 정말 잘 추거나 정말 못 추거나 둘 중 하나여야 사람들이 쳐다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사실 아무 데서나 춤추는 건 힘들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잠깐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저도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신경 쓸 게 많고 이러면은 춤을 추려고 멍석을 깔아줘도 춤을 못 춰요. 왜냐면은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신경 쓰는 것들이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클럽을 가거나, 물론 요즘엔 클럽이 없지만, 뭐 춤을 추러 가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게 습관적으로 내가 남의 눈치를 보는 게 계속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춤이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죠. 물론 지금도 춤은 제 뜻대로 안 됩니다. 몸이 말을 안 듣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되는 그럴 때가 많은데요. 저는 행복하려면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무언가 허울을 많이 벗어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중한 편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 최소한 3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던 습관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걸 안 해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이 나랑 같은 상황이냐, 같은 사고방식,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냐 하면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도 통용될 건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게 너무 결정적으로 다가와서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얘한테 물어보니까 야 그럼 이래 보여 그럼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야 라는 말에 너무 휘둘린 나머지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못한다면 클럽에서 그냥 쭈뼛쭈뼛쭈뼛거리고 있는 그렇다고 뭐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놀려고 왔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 시선만 계속 보면서 쭈뼛쭈뼛대고 있는 누군가처럼 그냥 허송세월을 낭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은 놀아도 되잖아요. 행복해도 되고 우리도 그러니까 항상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항상 놀라는 건 아닌데 우리도 가끔은 행복해도 되고 즐거워도 되는데 그럴 때만큼만이라도 남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춤추고 노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꼭지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게 이 시의 제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사랑을 한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상처를 수반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사랑하면서 상처는 안 받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와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가 조금 다른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 나보다 중요한 누군가가 생기는 게 되는데요. 사람이랑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딪히고 이렇게 불협화음이나 마찰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다치는 선택을 하는 상황들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랑 가까워져서 불협화음이 생길 때 내가 이 사람을 대등한 관계 내지는 그냥 내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 여기서 내 뜻을 고수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들을 하다 보면 나는 안 다치겠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다치는 걸 보느니,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액션을 하다가 이 사람이 다치는 걸 보느니 내가 다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다치는 겁니다. 절대 내가 약하거나 뭐 바보거나 모자르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다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치는 건 좋아요. 왜냐면 사랑해서 얻은 상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많이 아프겠죠. 많이 아프더라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해소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 내면의 성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싸우다 다친 게 아니거든. 내가 누군가랑 나쁜 의도로 막 치고받다 다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의도에서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다친 거기 때문에 그때만큼 나의 문제점이 뭔지를 딱딱딱 알고 정말 고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작용은 뭐냐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PTSD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고 어쩌면은 훨씬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담에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전혀 비슷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같은 상황에 몸이 먼저 반응을 하죠. 몸이 먼저 소름이 끼치고 몸이 먼저 곤두쓰고 닭살이 돋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상처를 받은 누군가는 그 비슷한 상처가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슷한 자극에 굉장히 아프게 반응을 하고 굉장히 겁을 먹고 움츠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아가기가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물론 상대방한테 그 모든 걸 알아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간다. 나는 내가 다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다. 그런 걸 상대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지향해야 할 것은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이 사람을 자세히 보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어떤 누군가 연락이 안 됐고 그 과정 속에서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지금 이 사람도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원래 핸드폰을 잘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일하느라 바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럼 그걸 자세히 바라보고 생각을 해보고 뭘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는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그냥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본 건 이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귀납 추리의 핵심은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크라테스도 죽고 뭐 이순신 장군도 죽고 누구도 죽고 사람들이 죽는 걸 수도 없이 본 상황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을 내리는 게 귀납 추리인 거지. 내 앞에 누군가가 죽는다는 걸 보고 나서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유비추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귀납 추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정말 막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뭐 독특한 몇몇 사람 빼고는 누군가를 만나고 상처를 받는다는 그 과정이 귀납 추리를 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기 힘들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씩 자세히 봐야 하는 건데, 말하자면 질적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데이터, 그냥 주변에서 어떻게 들은 몇 안 되는 걸로, 아, 그건 거야. 이거? 얘 이런 뜻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많은 소중한 좋은 것들을 그냥 버려버리는, 스쳐 지나가게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갈림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다르게 생각해봐라. 조금 더 용기를 내라. 너를 다치게 한, 너를 헐뜯고 너에게 침뱉고 지나간 사람이랑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발 트라우마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전혀 다른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류의 인간관계를 뭐 연애 내지는 뭐 만남 이런 관계로 그냥 뭉뚱그려 표현할 뿐이지 다 각기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통시적으로 접근을 해도 지난달에 나와 작년에 나와 다 다른 것처럼 다 다른 겁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소중한 인연들을 쉽게 아깝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살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요즘 저한테 가장 큰 메타포는 이 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굳이 말하자면 살라, 영원히 살 것처럼 이었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저는 뭐 오래 살면 100살까지 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직 길지만 아직 많이 남았지만 분명한 건 유한한 건데도 마치 난 영원히 살 것처럼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모레를 위해 내일을 희생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하고 나면 막 돈을 벌고 막 뭘 하고 막 뭘 해서 막 쌓고 쌓다 보면은 그냥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모르겠어요. 인간이 유한하고 뭐 1000년 이렇게 산다면 지금 당장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하고 저축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더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뭐 많이 살면 100살 살겠지만 적게 살면은 뭐 당장 내일 모든 것들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건데 거기서 너무 내일만을 위해서 살면은 돌아봤을 때 저는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와, 1학년, 2학년, 3학년 나는 다 고3으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부를 졸업할 때는 저는 학부를 횟수로 8년 정도를 다녔고 그 중간에 2년을 군대를 갔지만 와, 그 8년 동안 나는 로스쿨 입시만을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금 과장이 있습니다. 다른 일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순간을 즐기는 게 아니라 항상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내가 놀 수도 있는데 노는 것은 내일 더 열심히 달리기 위한 리프레시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걸 벗어나서 더 놀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이 돼서 돌아보니까 좀 미안해요. 20대의 나한테. 그러니까 그날 당시를 나는 어차피 아무리 내가 뛰어난 사람이어도 나는 오늘을 사는 거지 내일을 살 능력은 없으니까 그냥 그날 하루하루를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메타포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내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니까 항상 오늘은 없고 내일만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후회가 좀 남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이 그 말인 줄 알았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은 부지런히 살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이렇게 막 빈둥빈둥할 그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의 신바가 되고 나니까 그 뜻이 아니라 항상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자기 관리가 잘 되는 거고 미래지향적인 삶일지 몰라도 현재를 잃으면서까지 만을 살면 우리 중에 미래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있어도 우리가 사는 건 결국 현재인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의 소중함은 다 잃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이 유튜브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랑 얘기를 해주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너무 소중하고 이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유튜버를 꿈꾸는 어떠한 유튜버의 준비 과정일 뿐이라면 계속 계산을 하고 계속 긴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꿈에 더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을 하겠죠. 근데 제 인생에도 분명 그런 부분이 많아요. 시밤은 1시간이지만 10시간 넘게 하는 스터디 인미는 결국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전혀 재밌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시밤을 하는 이유는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오늘을 살아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오늘을 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도 소중해요. 미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소중하고요. 현재를 팔아서 미래를 사는 행동들을 많이 하죠. 필요할 때도 있고요. 정말 10년 후에 일주일보다 오늘의 하루가 더 값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착실히 준비를 한다는 전제하에요. 그렇지만요. 사람이 항상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종종 비합리적인 소비도 하고 되게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감성에 젖어서 살기도 하고 그러는 게 사람인데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살면서 현재를 걸음으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철저한 제 생각이고요. 그냥 저의 바람이고 그냥 제 30대의 모토입니다. 30대는 제발 30살은 30살로 31살은 31살로 그렇게 살아보자 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지루한 말을 길게 했네요. 사실은 그냥 좋은 일이 있는 누군가를 축하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였는데 그냥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조금 피곤한 관계로 네, 곧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정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날도 더운데. 저는 이만 자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 모습들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성과가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나 정말 수고했다 하면서 쓰담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하루도 오늘만 같아라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훨씬 더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